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 그리고 여기는 뼈선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과연 운동하면 진짜로 낫나요? 그리고 어떤 운동하면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보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연골이 손상되면서 진행하는 병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막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더 악화돼서 나중에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입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한 통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에 공포감을 많이 가지세요. 혹시 의사가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미리부터 수술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운동하십시오. 둘째, 만약 체중이 조금 나가신다면 살 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도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 역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의아해하며 물어들 보세요. 아니, 관절염은 관절 안에가 망가진 건데 운동한다고 해서 관절 안이 좋아집니까? 관절 바깥에 있는 근육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운동해서 근육이 발달하면 관절 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집의 모형도입니다. 이 젊은 양반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집을 사용해서 운동이 왜 관절염에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각형 집에는 4개의 기둥이 있죠. 이 기둥들은 집의 하중을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죠. 우리 무릎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바로 무릎 관절의 뼈, 연골, 십자인대 등의 인대입니다. 무릎을 이 집에 비유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바로 이 기둥이 약해지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는 이 기둥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니 기둥을 새로운 기둥으로 갈아 끼우는 대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둥이 약해졌을 때 기둥을 갈아 끼우지 않고도 이 집이 튼튼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뭘까요? 집의 벽이죠. 기둥만큼 단단한 구조물은 당연히 아니지만 역시 건물의 무게를 같이 받쳐주고 있죠. 여러분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 집에서 벽이 두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둥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 그만큼 이 집은 튼튼해지겠죠. 동시에 허약한 기둥에 가해져야 할 스트레스가 벽으로 분산되니 기둥이 더 붕괴되는 것도 예방이 될 겁니다. 즉, 벽에 해당하는 근육이 발달함으로 인해 기둥에 해당하는 뼈, 연골, 인대 등의 구조물에 하중이 덜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릎의 통증도 줄고 추가적으로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꾸준히 한다면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몸의 체중이 관절에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심해지는 것인데, 체중이 감량되면 그만큼 체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관절에 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의 붕괴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모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운동이 왜 좋은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어떤 운동이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입니까?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은 의사나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릎에 좋다고 의견의 일치가 어느 정도 된 운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릴게요. 첫째, 자전거 운동. 둘째, 수영과 아쿠아 운동으로 대표되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두 가지 운동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내 무릎에 체중을 실지 않고 안전하게 하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운동하면서 과하게 체중이 무릎에 실리게 되면 통증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환자가 대부분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에 있어서는 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새로운 인대 손상이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체중을 싣지 않는 안전한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도 웬만하면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타는 자전거는 타다가 넘어지시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의 경우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수영이나 아쿠아 운동 역시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 수영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운동에 일단 취미를 붙인 환자분들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시고요. 삶의 질 전체가 좋아진다고 느끼실 만큼 장점이 많은 운동입니다. 반대로 그럼 안 좋은 운동도 있을까요? 이건 이를 연구하는 의사마다 이견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제 외래에서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걷거나 조깅하는 등의 운동은 피하시도록 교육합니다. 과한 체중이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특히 등산은 꼭 피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경사진 곳을 내려오는 활동은 무릎에 있어 평지를 걸을 때에 비해 몇 배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 또 세 줄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과 체중 감량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염 환자에 있어 하체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은 기둥이 약해진 건물에서 건물의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 자전거 운동과 수영, 아쿠아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고요. 여기는 뼈선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운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